너 지금 미쳤어. 환갑에 상복을 입고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남편 만수는 사람들 앞에서 영숙이의 팔목을 붙잡으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영숙이는 차가운 비웃음을 띄우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상복 아니야. 35년 동안 이어진 노예 생활 끝내고 나로 태어나는 졸업 예복이지. 평생 생선 비린내 풍기며 시댁 식구들 종노릇만 하던 영숙이가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이혼을 선포하던 그날,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나타나며 영숙이의 인생 졸업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영숙이는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고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호텔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호텔 방 안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일상복만 입고 시장 바닥을 누비던 영숙이가 오늘은 몸에 딱 붙는 화려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드레스의 매끄러운 질감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영숙이는 지난 3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울컥하며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옷은 상복이기도 하고 예복이기도 해. 영숙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갔던 어린 영숙이를 조문하는 상복이자 이제 오롯이 나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예복이었습니다. 영숙이는 화장대 위에 놓인 진한 색깔의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생전 발라본 적 없는 붉은색이 입술에 입혀지자 거울 속 여자는 비로소 사나운 눈빛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야. 그저 인간 김영숙으로 살아가는 거야. 영숙이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하듯 묵직한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영숙이의 손등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생선 상자를 나르느라 투박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드레스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영숙이는 가슴이 터져나갈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영숙이의 구두굽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경쾌하게 두드렸습니다. 딸 혜진이는 엄마의 뒤를 조용히 따르며 영숙이의 가냘픈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혜진이는 엄마의 귀에 대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영숙이는 혜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혜진아. 나 오늘 정말 많이 떨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참 좋다. 영숙이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미소 지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다다르자 커다란 화환들이 영숙이를 반겼습니다. 김영숙 여사의 인생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그 문구를 바라보며 영숙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졸업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가슴 시린 말인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평생 남편 만수의 비위를 맞추고 시댁의 종노릇을 하느라 자신의 이름 석자는 서류 뭉치 속에나 박혀있던 세월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연회장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향긋한 꽃내음이 영숙이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시장통의 비릿한 생선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스러운 향기였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영숙이의 고향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가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저게 정말 영숙이 맞아? 세상에, 얼굴이 저렇게 고왔었나? 딴 사람인 줄 알았네. 사람들은 영숙이의 변신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숙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꽃길을 걸었습니다. 평소 굽어진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꽃길 끝에 마련된 단상 위에 올라서자 마이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눈에 담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의 인생 졸업식에 와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다들 놀라셨죠? 칠순도 아니고 환갑에 웬 파티냐고요. 영숙이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숙이는 단상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황금빛 액체 속에서 기포가 터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거품들이 마치 자신의 가슴 속 응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3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려고 합니다. 며느리라는 직함, 아내라는 직함 다 내려놓고 사표 낼 겁니다. 영숙이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샴페인을 한 모금 깊게 들이켰습니다.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영숙이의 온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영숙이는 지난 세월 남편 만수가 저질렀던 무관심을 떠올렸습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며 집안에서도 코를 막고 다니던 만수였습니다. 영숙이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도 밥 타령만 하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만수의 얼굴을 떠올리자 영숙이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이는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서류 뭉치를 사람들 앞에 보이며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제 졸업장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영숙이의 목소리는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그래, 영숙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장하다. 친구들의 응원 소리에 영숙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검은 드레스 위에 떨어진 눈물방울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영숙이는 눈물을 닦아내며 단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는 영숙이의 고단했던 세월을 보여주는 작은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생선 상자를 들고 있던 영숙이와 지금의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영숙이가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자신의 옛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숙아, 그동안 버티느라 정말 애썼다. 이제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살자. 영숙이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파티의 열기는 뜨거웠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생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느라 체하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꿀맛처럼 달콤했습니다. 영숙이는 리조트에서 보낼 평화로운 나날들을 상상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혼의 휴식도 잠시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쾅 하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단숨에 쏠렸습니다. 영숙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영숙이의 심장은 몸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예전처럼 구석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오히려 샴페인 잔을 더 꽉 쥐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나타난 검은 그림자는 바로 남편 만수였습니다. 만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씩씩거리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만수를 바라보며 작게 은조렸습니다. 결국 오셨네. 당신 망신당할 자리인 줄도 모르고. 영숙이는 입가에 엷은 비웃음을 띄우며 만수를 맞이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영숙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축배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던 연회장 안은 만수가 들이닥치자마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가에서 훅 끼쳐오는 비릿한 소주 냄새가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했던 공기를 단숨에 더럽혔습니다. 만수는 빨갛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단상 위에 서 있는 영숙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친 거냐고. 만수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이는 그런 만수를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만수는 성큼성큼 다가와 영숙이의 검은 드레스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옷이야. 환갑의 상복이라도 입은 거냐?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만수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방울이 영숙이의 뺨 근처까지 날아왔습니다. 영숙이는 차가운 비웃음을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집안 망신? 당신이 언제부터 집안 체면을 따졌다고 그래? 당신 눈에는 이게 상복으로 보여? 내 눈에는 예복인데. 영숙이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만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수는 영숙이의 당당한 태도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영숙이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미리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몸을 피해 만수의 손길을 따돌렸습니다. 손대지 마. 이제 당신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영숙이는 서늘한 목소리로 만수를 경고했습니다. 만수는 허공에 헛손질을 하고는 분에 모시겨 씩씩거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정말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당장 안 따라와? 가서 밥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으니까. 만수는 마치 종을 부리듯 당연하다는 듯 명령조로 소리쳤습니다. 영숙이는 그런 만수를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 영숙이는 비참했던 지난 35년의 세월이 만수의 그 뻔뻔한 말투 하나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이 파티 비용 어디서 났어? 내가 준 생활비 빼돌렸냐?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이런 쓸데없는 짓에 써? 만수는 돈 이야기가 나오자 눈동자가 더욱 번들거리며 영숙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영숙이는 샴페인 잔을 다시 들고 만수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생활비?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 제대로 준 적이 몇 번이나 돼? 내가 새벽부터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 나르며 번 돈이야. 내 돈으로 내가 파티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영숙이의 한마디 한마디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만수는 할 말이 없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영숙이는 단상 아래로 한 걸음 내려와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기억나? 10년 전에 나 위경련으로 쓰러졌을 때 당신 뭐 했어? 아픈 마누라 병원 데려다 주기는커녕 동호회 사람들이랑 낚시 가야 한다고 밥 차려놓으라고 소리 질렀지? 영숙이는 만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과거의 일을 끄집어냈습니다. 만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 그게 왜 나와? 만수는 말을 더듬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영숙이는 멈추지 않고 만수를 향해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명의로 된 집 팔았을 때도 당신은 내 동의도 안 구했어. 시어머니 병원비 핑계 대더니 당신 친구들이랑 노름하는데 다 썼잖아. 내가 그 사실 알고 올 때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여편 내가 돈 따위나 밝힌다고 핀잔만 줬지? 영숙이의 폭로가 이어지자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만수를 보며 쯧쯧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만수는 주위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화려한 꽃장식 테이블을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꽃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깨졌고 아름다웠던 꽃들이 바닥에 지지겨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영숙이는 눈꺼풀 하나 떨지 않고 그 난장판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참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 끝까지 그 모양이니까. 영숙이는 차분하게 만수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려. 여긴 내 돈 낸 파티장이지. 당신 안방이 아니니까 인간답게 좀 굴어. 영숙이의 단호하고 우아한 태도에 만수는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느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만수는 영숙이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겁쟁이 아내가 아님을 이 순간 뼈저리게 느끼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만수의 기세가 꺾인 것을 확인한 영숙이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만수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자유, 내가 줄게. 영숙이는 만수의 눈을 비웃듯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확인한 만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이는 그런 만수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통쾌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긋지긋한 악연은 여기서 완전히 끝이야. 영숙이는 만수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만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영숙이와 이혼 서류를 번갈아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영숙이의 결연한 선택에 숨을 죽인 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숙이는 이제 만수라는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자유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연회장 뒤편에서 또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오빠, 지금 뭐하고 있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만수의 여동생 영숙이의 시누이 재옥이었습니다. 재옥이는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채 전투적인 자세로 파티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숙이는 재옥이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올 것이 왔네. 한꺼번에 처리해 줄 테니 잘 왔어. 영숙이는 이제 시댁 식구들과의 마지막談판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며 다시 한번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연회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나타난 재옥이는 오빠 만수의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며 영숙이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재옥이는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과는 달리 입술을 비틀며 소름 끼치는 비웃음을 흘리며 파티장 분위기를 휘저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깨진 꽃병에서 흘러나온 물과 지지겨진 꽃향기가 뒤섞여 비릿하고도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재옥이는 신고 있던 구두로 옆에 있던 의자를 쾅 걷어차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에, 올케 언니. 정말 환갑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해괴망측한 옷을 입고 우리 오빠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재옥이는 영숙이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귀가 따가울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영숙이는 재옥이의 요란스러운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너까지 와야 이 잔치가 완벽해지지. 영숙이는 속으로 생각하며 재옥이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재옥이는 영숙이가 기가 죽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파티 비용 다 어디서 났어요? 뻔하지 뭐. 우리 오빠가 뙤약볕 아래에서 피땀 흘려번 돈 몰래 빼돌려서 이런 데다 쏟아붓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재옥이는 만수를 두둔하는 척하며 영숙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만수는 재옥이의 말에 힘을 얻었는지 다시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호텔 파티야. 당장 그 비싼 드레스인지 뭔지 벗고 집으로 안 와? 만수는 재옥이와 합세하여 영숙이를 향해 침을 뱉듯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영숙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오히려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오빠가 번 돈? 재옥아, 내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오니? 너야말로 우리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잖아. 영숙이는 재옥이의 말을 가볍게 맞받아치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재옥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오빠 돈을 썼다고 그래? 재옥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영숙이의 가방을 뺏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이는 재옥이의 손길을 가볍게 쳐내고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영숙이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틈틈이 기록해온 비밀 장부였습니다. 이거 봐. 내가 급한 돈이라고 빌려간 게 지난 5년 동안 얼마인지 알아? 엄마 병원비라고 가져가서 강남 백화점에서 가방 샀던 날도 다 적혀 있어. 영숙이는 가계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재옥이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장부 안에는 재옥이의 서명과 날짜,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들이 영숙이의 삐뚤빼뚤하지만 정직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옥이는 생각지도 못한 영숙이의 철저한 기록 앞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런 걸 왜 적어놔? 언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재옥이는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영숙이는 단호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숙이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장부를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저한테 빌려가서 한 푼도 안 갚은 돈이 수천만 원입니다. 우리 남편은 자기 동생이 내 돈 빼돌리는 줄도 모르고 저한테만 돈 아껴 쓰라고 타박만 줬던 사람이에요. 영숙이의 폭로가 이어지자 연회장 안은 거센 야유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재옥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옥아, 이게 다 사실이야? 내가 영숙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어? 나한테는 한 푼도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정말이야? 만수는 배신감을 느꼈는지 재옥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재옥이는 만수의 손길을 뿌리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게 다 가짜라고. 재옥이는 바닥을 구르며 발악했지만
영숙이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법원에 가서 따져보자. 나 이혼 서류 내면서 너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 청구 소송도 같이 할 거니까. 영숙이의 마지막 경고에 재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동생의 비굴한 태도를 보며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숙이는 아수라장이 된 시댁 식구들을 보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영숙이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샴페인 잔을 들어 마지막으로 한 모금 마시고는 테이블 위에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당신들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법원에서 보자고. 영숙이는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만수와 재옥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영숙이는 우아하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파티장을 걸어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던 검은 드레스는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깃발 같았습니다. 재옥이는 뒤에서 영숙이의 이름을 부르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영숙이는 그 소리를 시원한 바람결에 날려보내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이제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위해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딸 혜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잘했어. 이제는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영숙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어두운 호텔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티장을 나서는 영숙이의 앞에 딸 혜진이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혜진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엄마를 보며 말없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엄마 올 때까지 계속 여기서 기다렸어. 혜진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엄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때 뒤따라 나온 남편 만수는 혜진이를 보자마자 마치 천군만마라도 얻은 듯 기고만장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진아, 너 잘 왔다. 내 엄마 미친 것 좀 봐라. 이게 자식 둔 부모가 할 짓이냐? 당장 내가 말해서 집으로 데려가. 만수는 혜진이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으며 영숙이를 비난했습니다. 만수는 딸이라면 당연히 아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한치 의심도 하지 않는 뻔뻔한 얼굴로 혜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이는 만수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오히려 영숙이의 어깨를 더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그만해.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빠가 제일 잘 알잖아. 혜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힘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생각지도 못한 딸의 반응에 뒤통수를 엇맞은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혜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내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까지 엄마 편들어서 이 아빠를 망신 줄 거야? 만수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며 혜진이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혜진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만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망신은 아빠가 스스로 당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35년 동안 아빠랑 고모 때문에 숨막히게 산 거 내가 옆에서 다 보고 자랐어. 이제는 엄마 좀 편하게 놓아줘. 혜진이의 단호한 일침에 만수는 할 말을 잃고 씩씩거렸습니다. 혜진이는 영숙이의 투박하고 거친 손등을 부드럽게 매만졌습니다. 영숙이의 손은 생선 상자를 나르고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피부는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그 손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툭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이 손으로 나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했지? 나 이제 엄마가 엄마 이름으로 사는 거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끝까지 지킬게. 혜진이는 영숙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영숙이는 딸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는 듣지 못했던 위로를 딸에게서 받자 가슴 깊숙이 박혀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혜진이를 꽉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는 내가 나 미워할까봐 그게 제일 겁났는데. 영숙이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소외감을 느꼈는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거친 욕설을 내뱉고는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로비의 정적 속에서 영숙이와 혜진이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는 가방에서 반짝이는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리조트의 방 열쇠였습니다. 엄마, 오늘 밤은 집에 가지 마. 내가 미리 숙소 예약해뒀어. 거기 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 짐은 내가 다 챙겨왔어. 혜진이는 영숙이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은 은은한 방향제 냄새와 부드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이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살던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혜진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영숙이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분께 이미 연락해뒀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문제, 엄마가 손해보지 않게 다 처리할 거야. 아빠가 그동안 엄마 몰래 빼돌린 돈도 다 찾아낼 거니까 걱정 마. 혜진이는 엄마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영숙이는 딸의 명석하고 든든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어느덧 차는 숲길을 지나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리조트의 밤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혜진이는 영숙이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밤은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자야 해. 알았지? 영숙이는 딸이 덮어주는 이불의 포근한 감촉을 느끼며 감았던 눈을 뜨고 방 안의 아늑한 분위기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영숙이의 검은 드레스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이는 딸이라는 든든한 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가슴속에 지폈습니다. 그 불씨는 작았지만 그 무엇보다 밝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내일 아침에 맞이할 첫 번째 자유로운 햇살을 기다리며 35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혜진이는 잠든 엄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엄마가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자기가 방패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리조트의 밤은 그렇게 영숙이의 새로운 탄생을 축복하며 깊어갔습니다. 영숙이는 꿈속에서 더 이상 생선 비린내가 아닌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한 들판을 마음껏 달리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 뒤 혜진이와 함께 떠난 여행지 리조트에서 영숙이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운 아침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영숙이의 깊은 잠을 부드럽게 깨워주었습니다. 영숙이는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며 벌떡 일어나려다가 이내 여기가 남편 만수의 집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베개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아, 맞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선찌개 끓이지 않아도 되지. 영숙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35년 동안 몸에 배어버린 긴장감이 리조트의 푹신한 침대 속으로 하염없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가 아닌 짭조름하고 맑은 바다 내음이 영숙이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벌써 일어나 따뜻한 찻잔 2개를 들고 영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여기 앉아서 바다 보면서 차 마시자. 혜진이는 영숙이의 어깨에 부드러운 가디건을 걸쳐 주었습니다. 영숙이는 딸이 건네준 찻잔을 2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아침에 눈 떠서 남편 잔소리 대신 파도 소리를 듣다니. 꿈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까 잠깐 눈을 다시 감아봤단다. 영숙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이는 영숙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꿈 아니야, 엄마. 이제 평생 이렇게 살면 돼. 아무도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아무도 엄마 고생 안 시켜. 영숙이는 혜진이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이는 혜진이의 권유로 리조트 내에 있는 작은 그림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장사하느라 붓 한 번 잡아본 적 없던 영숙이었지만 하얀 캔버스 앞에 서자 묘한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이는 물감을 듬뿍 묻혀 거침없이 캔버스를 채워나갔습니다. 어두운 검은색보다는 밝은 노란색과 푸른색이 영숙이의 붓끝에서 피어났습니다. 내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환한 색을 좋아했었구나. 영숙이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림 선생님은 영숙이의 작품을 보며 깜짝 놀라 칭찬했습니다. 영숙 씨, 색감이 정말 과감하고 아름다워요. 처음 그리시는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재능이 있으시네요. 영숙이는 칭찬을 듣자 아이처럼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아이고, 선생님, 그냥 손 가는 대로 칠해본 건데 좋게 봐주시니 고맙네요. 그동안 속이 답답해서 그랬나 봐요. 이렇게 색칠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영숙이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김영숙이라는 예술가가 된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저녁에는 리조트 식당에서 혜진이가 예약해둔 근사한 식사를 했습니다. 영숙이는 남편 눈치 보며 급하게 먹던 습관을 버리고 음식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천천히 수저를 움직였습니다. 혜진이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영숙이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엄마 이혼 파티 영상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엄마 정말 멋지다고 응원한다고 댓글이 수천 개야. 영숙이는 혜진이가 보여주는 화면 속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같은 글귀들이 영숙이의 눈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응원해 준다니. 내가 그동안 정말 헛살지는 않았나 보구나, 혜진아. 영숙이는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리조트 생활을 하며 영숙이는 꽃꽂이 강습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만지며 향기를 맡는 동안 영숙이의 거친 손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영숙이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영숙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숙 씨, 나도 영숙 씨 영상 보고 용기 얻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꽃처럼 예쁘게 살아요. 영숙이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참고만 살았죠. 이제는 우리도 예쁜 옷 입고
좋은 향기 맡으며 살 자격 있어요. 영숙이는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와 만족을 느꼈습니다. 혜진이는 영숙이를 데리고 근처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들을 선물했습니다. 영숙이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 너무 젊어 보이는 거 아니니? 영숙이는 쑥스러운 듯 머뭇거렸지만 혜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너무 예뻐. 20년은 젊어 보여. 이제 시장 갈 때 입던 구멍난 티셔츠는 다 버리고 이런 것만 입자. 영숙이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모양도 세련되게 바꾸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에 지치고 찌든 영숙이가 아닌 당당하고 아름다운 중년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도 내 삶을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어. 영숙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달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달콤하고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이는 다시는 그 어둡고 습한 과거의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영혼에 대고 굳게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혜진이와의 여행은 영숙이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영숙이는 현재의 찬란한 순간들을 가슴 깊숙한 곳에 소중히 새겼습니다. 파도 소리에 실려오는 시원한 바람이 영숙이의 뺨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영숙이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영숙이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자기 이름 석자로 빛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조트에서의 평화로운 나날들은 그렇게 영숙이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리조트에서 돌아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이는 창가에 앉아 혜진이가 사준 꽃차를 마시며 햇살이 내려앉은 거실 바닥을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고요함이 영숙이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숙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병원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되시나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숙이는 쥐고 있던 찻잔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제가 김영숙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간호사는 만수가 머릿속 혈관이 터져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지금 급히 수술을 받고 응급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숙이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수가 떠난 뒤 혼자 끼니 도제 때 챙기지 못하고 술로 밤을 지새우다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호령하던 사람이 어쩌다. 영숙이는 미운 마음보다 먼저 앞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고 이번에는 신우이 재옥이었습니다. 재옥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영숙이에게 악을 썼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오빠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어디서 한가하게 전화나 받고 있는 거야. 당장 병원으로 튀어와. 재옥이의 몰상식하고 뻔뻔한 말투에 영숙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옥아, 나 지금 병원 연락받고 가는 길이야. 소리 지르지 마. 영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옥이는 코웃음을 치며 더 표독스럽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와서 오빠 곁에서 병간호 해야지 뭐하고 있어. 언니가 이혼한 애 모네 난리쳐서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 쓰러진 거잖아. 오빠 잘못되면 언니가 다 책임져야 해. 돈도 다 언니가 내. 재옥이는 오빠의 걱정보다 영숙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가슴이 답답해져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끝까지 나를 일꾼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영숙이는 재옥이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혜진이는 엄마의 전화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영숙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절대 가지 마. 아빠가 저렇게 된 건 아빠 탓이지 엄마 탓이 아니야. 지금 가면 고모랑 친척들이 엄마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달려들 거야. 혜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35년 동안 몸에 밴 돌이라는 게 발길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혜진아,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구나. 잠깐 얼굴만 보고 상황만 보고 올게. 걱정하지 마. 영숙이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깜빡이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영숙이의 가슴을 더욱 옥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재옥이와 친척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나타나자 친척들은 일제히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혼 파티까지 했다더니 남편 쓰러지니까 오긴 오네. 아무리 그래도 조강지처가 최고지. 이제라도 와서 수발 들어야지.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가시돋친 화살이 되어 영숙이의 등에 꽂혔습니다. 재옥이는 영숙이에게 달려와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언닌 잘 왔어. 오빠 지금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 들어갔어.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언니가 24시간 붙어서 간병해야 한대. 병원비도 당장 결제해야 하니까 카드 내놔. 언니 돈 많다며. 재옥이는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요구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영숙이는 재옥이의 손길을 뿌리치며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라하게 누워있는 만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집안에서 큰 소리치며 영숙이를 괴롭히던 만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누워있는 가련하고 늙은 노인뿐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만수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미워도 35년을 산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구나. 영숙이는 눈앞이 흐릿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옥이는 영숙이가 약해진 틈을 타 다시 영숙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언니,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수납처 가서 결제해. 오빠 수술비랑 치료비가 한두 푼인 줄 알아? 언니가 다 내야지. 영숙이는 재옥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다가와 영숙이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밀린 치료비랑 앞으로의 간병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이 합의하셔서 서명해 주셔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친척들은 모두 영숙이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가 병원비를 보태거나 간병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다시금 숨이 막히는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혜진이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해 영숙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우리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빠 치료비는 아빠가 모아둔 돈이랑 고모가 빌려간 돈으로 하세요. 엄마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남남이라고요. 혜진이는 변호사에게 전화하며 친척들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했습니다. 재옥이는 혜진에게 다가와 소리 질렀습니다. 어디서 헛소리야.
당연히 내 엄마가 아빠 간병해야지. 영숙이는 아수라장 같은 병원 로비에서 다시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손을 뻗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매정한 사람인 걸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가야 하나? 영숙이는 가혹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영숙이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영숙이는 자신의 인생 졸업식이 이대로 망가지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만수의 거친 숨소리가 중환자실 너머로 들리는 듯 환청이 들렸습니다. 영숙이는 가슴을 쥐어짜며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35년의 인내심은 자꾸만 영숙이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영숙이는 길고 긴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스며든 새벽 공기는 살결을 파고들 정도로 차갑고 매정했습니다. 영숙이는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새 뜬 눈으로 지센 탓에 뻑뻑해진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긴 한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는 동안 영숙이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지난 35년의 지옥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거야. 영숙이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아침, 재옥이는 이른 시간부터 병실로 들이닥치더니 영숙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다시금 날 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병원 수납처에서 연락 안 왔어? 오빠 치료비가 지금 얼마인지 알기나 하냐고.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리조트 회원권이라도 팔아서 당장 오빠 살려내야 하는 거 아니야? 재옥이는 영숙이의 가방끈을 낚아채려 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영숙이는 재옥이의 손길을 차갑게 쳐내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옥아, 내가 아침 일찍 병원비 정산하고 왔어. 하지만 딱 이번 응급 처치비까지만이야. 그게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니까. 재옥이는 영숙이의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겨우 그것뿐이야? 언니, 우리 오빠 덕분에 그동안 먹고 자고 한 건 생각 안 해? 오빠가 가진 재산 사실 다 우리 가문 거나 다름없어. 언니 명의로 된 거 다 내놓으라고. 재옥이는 병실 안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든 말든 악다구니를 쓰며 영숙이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이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재옥이의 뻔뻔한 얼굴과 악담을 조용히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옥아, 계속해봐. 내가 지금 병실에서 행패 부리는 거 다 찍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거니까. 영숙이의 단호한 태도와 차가운 눈빛에 재옥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멈칫거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꺼? 재옥이는 스마트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영숙이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혜진이가 벌써 변호사님께 연락했어. 너한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내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영숙이는 속으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며 평온하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산소호흡기를 뗀 입으로 가장 먼저 뱉은 말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영숙이를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쉰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너 왜 이제야 나타나? 마누라라는 게 남편이 죽다 살아났는데 어디서 놀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거야. 만수는 병상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태에서도 여전히 영숙이를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영숙이는 그런 만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사람 곁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나 자신을 다시 죽이는 일이 되겠어. 영숙이는 만수의 원망 섞인 잔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독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혜진이와 함께 온 변호사를 병실로 들였습니다. 만수 씨, 내 말 똑똑히 들어. 나는 예정대로 당신과 이혼할 거야. 재산 분할 서류 여기 가져왔으니까 당신이 그동안 나 몰래 빼돌린 돈이랑 내가 시장에서 피땀 흘려번 모 다 돌려받을 거야. 영숙이는 변호사가 내민 서류 뭉치를 만수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너 진심이야? 내가 이 꼴이 됐는데도? 만수는 비굴한 표정으로 영숙이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그 손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떼어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아빠와 끝났어. 정신 차려. 더 이상 아빠 화풀이 대상 아니라고. 순순히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고모가 빌려간 돈, 사문서 위조랑 횡령으로 다 고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혜진이의 냉철한 말에 만수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옥이는 병실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몫이 사라질까봐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변호사와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붉은 인감 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영숙이는 35년 동안 목을 조르고 있던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재옥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영숙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은 승리자의 귀에 들려오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비로소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만수와 시댁 식구들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영숙이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만수의 헛기침 소리와 재옥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영숙이는 걸음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시원한 바람이 영숙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이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의 촉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 김영숙은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영숙이는 스스로와 굳게 약속하며 기다리고 있던 혜진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숙이의 입가에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가장 환하고 당당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병원 건물을 뒤로 한 채 멀어지는 차 안에서 영숙이는 가방에 든 이혼 판결 서류를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영숙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본 가장 위대한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몇 달 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골목 어귀에 작고 예쁜 꽃집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영숙이가 정성껏 가꾼 알록달록한 화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으며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영숙이의 정원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며 싱싱한 꽃들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하나하나 닦아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잘 지내보자. 너희들 덕분에 내 마음도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아. 영숙이는 꽃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살던 영숙이가 이제는 매일 아침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이며 나이 지긋한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가게가 참 예쁘네요. 이런 꽃들은 얼마쯤 하나요? 손님은 주름진 손으로 연분홍색 장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숙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손님을 맞이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이 장미는 오늘 아침에 갓 들어온 싱싱한 놈이에요. 어디 좋은데 선물하시게요? 손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요. 남편은 매일 소리만 지르고 자식들은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연락도 없네요. 나를 위한 선물 하나 사고 싶어서 왔어요. 영숙이는 손님의 손을 지그시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35년 동안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거든요. 손님은 깜짝 놀라 영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처럼 고우신 분이요? 정말인가요? 영숙이는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환갑에 이혼 파티까지 하고 온갖 난리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답니다. 시댁의 제사상을 차리는 힘든 일 대신 내 이름을 찾으려고 용기를 냈지요. 언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꽃 한 송이가 주는 위로가 생각보다 크답니다. 영숙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 손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영숙 씨 사연 들으니 나도 힘이 나네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좀 살아볼까 봐요. 손님은 꽃다발을 가슴에 품고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영숙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 혜진이가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가게에 손님 많았어? 혜진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영숙이의 앞치마를 고쳐주었습니다. 영숙이는 딸을 보자마자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딸 왔니? 오늘따라 가게 향기가 더 좋구나. 저기 앉아서 엄마랑 커피 한잔 하자. 영숙이는 혜진이와 나란히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혜진이는 영숙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살 때는 얼굴이 늘 어두웠는데 지금은 정말 꽃보다 더 예뻐.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정말 기뻐. 영숙이는 혜진이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지 혜진아. 내가 내 손 잡아주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야. 나 요즘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참 감사하단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혜진이는 웃으며 가방에서 여행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 가게는 며칠 쉬고 엄마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가자. 영숙이는 설레는 표정으로 팜플렛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주도? 아이고, 정말 좋겠다. 나 이제 남편 밥 걱정 안 하고 짐 챙겨도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은 영숙이는 책상에 앉아 낡은 앨범을 잠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던 예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사진 속 자신의 주름진 손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숙아, 그 시절의 참음이 지금의 자유를 만들어 주었구나. 버텨줘서 고맙다. 정말 고생 많았다. 영숙이는 과거의 자신에게 따뜻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영숙이는 지역 동네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어르신들을 돕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편견 어린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숙이는 거울 속의 깊은 주름조차 인생의 훈장처럼 여기며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숙이는 침대 옆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숙이는 정성스럽게 한 문장을 적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영숙이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한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는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영숙이의 뺨을 간지럽히며 축복처럼 쏟아졌습니다. 영숙이는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오늘도 영숙이답게 살아보자. 영숙이의 인생 졸업식은 그렇게 더 찬란한 입학식이 되어 눈부시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숙이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이름 석자는 지운 채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로만 살아야 했던 영숙이의 고단한 삶은 어쩌면 우리 주변 수많은 어머니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픈 선택조차도 영숙이에게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거룩한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 묻어둔 소중한 이름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타인의 눈치보다는 오로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를 가장 아름다운 꽃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